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저희가 1부와 2부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로 도덕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구절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안정적인 전략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인 전략 함께 찾을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오늘 준비했습니다. 딱 선착순 10분께만 준비되어 있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니까요. 발빠르게 입장하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고요.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함께 이 한정판 투자 정보 딱 10분께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이태양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남다른 패션 센스가 돋보이십니다. 네. 또 주황 선글라스와 네. 그리고 또 네이비색 수트 정말 잘 네.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의 전문가님의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수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질까 많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시장에서 어느 자리가 기회가 되는 자리인지 또 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오늘 초보자분들 눈높이 맞춰서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섹터, 업종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슈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늘 공개해 드렸고요. 늘 3에서 4일 뒤에는 반드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시장 재설명 드릴 거고요. 또 준비한 자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한미스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시장 그동안 부진했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에 힘입어 우리 시장도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총이 작은 정치 테마주만 긴밀하게 움직였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저녁 9시 첫 번째 관세 감 협상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자동차 관세 신속하게 협의하겠다 발언 기대감 속 현대차가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관세 협상 시기 그리고 어닝 시즌이 함께 겹치면서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증권가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국민의힘 조기 대선 1차 이후에 이제 4명으로 후보가 추려졌는데 네. 이제 2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도 좀 궁금하게 달라진 게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상에서 그동안 거래대금이 말라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최근 2주 동안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거래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 슬슬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의미 있는 700포인트 구간대 보이시죠? 검은색깔 선. 이 구간대를 최근에 돌파 시도 나왔다가 한 차례 하루 쉬어가고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한들 700포인트 내외에서는 한 번 더 지지음을 보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 장관과 함께 이제 밑에 있는 많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각 부서의 부처 관계자들이 대략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방미를 통해서 2+2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 관세가 인하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복습 전에서 말씀드린 건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현재 FDA의 서류
이제 재심사를 통한 제출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해서 화신이나 아니면 모티브 링크 이런 기업들 오늘 좀 유의미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크게 퍼져나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빠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앞으로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조금 더 시장이 기대하는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품을 수 있는 좀 시장 친화적인 워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워딩이 조금만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동차 섹터 업종 대부분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한 번 더 유입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모티브 링크랑 화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화신 먼저 차트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가 자동차 업종 부품 관련된 기업은 아닙니다만 정치 테마 쪽입니다만 현재 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뒤에 준비해온 이 종목도 정치 테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으로 한 번 더 엮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화신 한번 볼게요. 화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봉상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과거에 이 부분 보이시죠? 한 1월, 2월 이때 부근 때는요. 일봉상 이평선 120선, 60선, 20선 역별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역별에 있는 이 배열의 이평선이 어느 순간 역별을 멈추고 최근에 이제 이평선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과거 여러분들이 지난 1월, 2월 기준 보셨을 때 이 화신이라는 종목의 이평선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 어딘지 딱 아셔야 됩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보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만 보셨을 때 과거에 저점 찍고 나서 이때 구간 혹은 이때 구간까지 보셨을 때 기준이 되는 이평선 이걸 여러분 딱 눈에 보이셔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차트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느낌 오실 텐데요. 만약 이걸 내가 보더라도 기준이 되는 이평선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준되는 이평선은 여기 보이신 초록색깔 62돈 평균선입니다. 이때 이 이평선 찍고 맞고 떨어졌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또 여기서 62평선 지지 이후에 주가가 단기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평선 6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62평선 돌파한 이후에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일봉상 62평선이 기준되는 이평선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 4월 달에 시가 라인대를 최근에 돌파 시도 흐름 보여주면서 또 이때 음봉이 바로 이번 주에 시가입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현재 바닥 구간에서 이평선 60선 기준으로 일주월 캔들 모두 양봉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섹터 내 화신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티브 링크 등등 이런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가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데 거듭 강조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지수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세 인하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에 하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지수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냐?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호재가 없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죠.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매크로 관점에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말씀드렸죠. LG엔솔이 북미 쪽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잭팟 10조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2차전지 관심 있게 보자.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LNF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었어요. LNF 오늘 이제 한 12% 상승 나와주었는데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2차전지 쪽은 지금 너무 빠르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5월쯤 되고 나면은 1차 1분기 5월 중순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나오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공략하지 마시고 또 해당 종목의 이제 자세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준비해온 이제 본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3, 4일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관련돼서 수소 에너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수소 에너지 대부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수소 경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정시 테마와 같이 엮여서 설명드렸고요. 수소차까지 밸류체인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연료 전직 그리고 관련된 수소차로 이어지는 모든 밸류체인의 관련주 모두 강조를 드렸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종목군 두산피어셀, SP어셀, 제인케이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SP어셀이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해당 종목이 오늘만 해서 한 29% 상승세 기록했는데 3, 4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매수하셨다면은 이제 30%가 아니라 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은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수익일 때 빨리빨리 또 수익 매도해서 챙겨가시고 다음 올라갈 종목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관련된 에너지 강조드렸는데 놓치신 분들 괜찮습니다. 또 수익 나신 분들 팔고 이 종목 지금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기생선 2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딱 4명 후보군이 압축이 됐고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만 따지고 본다면 1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정치 테마는 무조건 지지율만 집중하면 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종목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지율만 따지고 본다면 현재 1위는 일단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그러면 네. 창녕 안에 특정 기업이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면 해당 기업이 이제 정치 테마를 분류되면서 급등이 나고요. 최근에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 바로 이 홍준표 후보의 정치 테마를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저점 대비 270% 3배 가까운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다음 후속주 뭐가 있을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창녕 인접한 창원 소재지로 경남스틸이 거의 3배 가까운 급등을 보였었는데 자, 다음 이제 창원 소재지로 갖고 있는 기업들 알아볼게요. 지금 지도에 보신 것처럼 바로 위에 창녕군이 인접해 있죠. 만약에 이제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나온 이제 소재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한 번 더 들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정치 테마를 분류가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금 창원 소재지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우수 AM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우수 AMS라는 종목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림로에 위치해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쪽에 관세가 인하된다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밑에 차트를 잘 보시면 그동안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해왔습니다. 그 네. 가격대가 얼마냐면 여기 보이시는 3,000원 초반 언저리예요. 이 구간대에서 지겹도록 횡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왜 올라갈까? 왜 떨어질까? 이런 고민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겹게 박스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언제 올라갈까 많이 고민 많았을 텐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 이슈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슈가 바로 저는 잠재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의 이제 모멘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사촌 지간인 정대선 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현대가 전기차, 수소차 밸류체인 육성을 본격화 나섬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요. 자동차 조향, 구동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현대차, 한국 GM, 기아차 등의 1차 협력 업체고요. 최근 4년 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공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네. 최근에 이 우수 AMS의 큰 손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 대비 통상 5%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량 보유자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수 AMS의 이 강력하게 큰 손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된 기업이 바로 퓨트로닉이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제가 과거 공시를 모두 확인해 봤을 때 평균 매가가 대략적으로 8,000원 언저리 혹은 정말 싸봐야 2,800원에서 22,800원에서 3,000원 언저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퓨트로닉의 보유 비중은 무려 8%에 해당이 되고요. 보고 사유 추가 취득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했고요.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특정 기업의 지분율을 5%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분 공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 참여, 두 번째가 단순 투자인데요. 경영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시세 차익 내고 팔고 나가려고 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8% 비중이 주식수 비중이 대략 320만 주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의 평균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입니다. 이 320만 주 되는 거래량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래량이 500만 주, 최소한 3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매물을 슬슬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주가는 바닥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 이슈와 더불어서 또 자동차 부품 쪽에도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대선 이 대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대선 누구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사촌지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전 노현정 아나운서의 남편이 바로 정대선 씨입니다. 네. 해당 우수 AMS의 최대 주주가 현재 다담 하모니 제1호 유한 회사인데요. 이 다담 하모니 제1호 유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브로드 서밋 하모니 제1호가 되고요. 네. 또 위로 올라가서 이 브로드 서밋 하모니 제1호의 최대 주주가 현대 BSNI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현대 BSNI의 자회사가 현대 BSNC고요. 현대 BSNC의 최대 주주가 바로 정대선 씨입니다. 그래서 이 정대선 씨가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사촌 지간인데 현재 우수 AMS의 지분 구조를 쭉 보게 되면은 결국 돌고 돌아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우수 AMS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정대선 씨가 되고요. 네. 해당 정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의 회장 정의선 씨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범현대가 가해서 엮여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방미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현대차가 관세가 낮아지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우수 AMS 또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대한민국은 사업하게 되면 인맥, 학연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혈연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범현대가에 있는 우수 AMS 우리가 반드시 지금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기대감에 한 번 더 현대차의 1차 협력 업체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단타 공유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검색기 맞죠? 이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우리 시장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에너지가 현재 정치 테마주와 엮어서 또 유망 섹터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최근 상한가 달성한 종목 S퓨얼셀이 오늘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 자동차 관련 정치 테마주도 함께 엮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함께 짚어주신 종목 우수 AMS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가실 텐데요. 자세한 매수 타이밍 함께 궁금하신 분들 저희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1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매수 타이밍 한 번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개별 테마주 찾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이 코너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장 초반에 좀 우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매번 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님의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고로 이 싸움에서는 네. 선빵 필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열릴 때 그런가요? 여러분들 시장을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내가 맞기 전에 뭐 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변동성이 심한 시간대가 9시부터 9시 30분.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지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변동성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주도주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시장 개장하고 나서 9시 15분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게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나올 때 그 시간대 잘 공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10% 수익 가져가는 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SL 제가 3살 전에 말씀드리고 상한가 그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게 없어. 그래서 안 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안 땡긴다. 난 올라가는 종목 사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단타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울산이신 분들 이 사진처럼 또 조만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렇게 해피한 스마일 미소가 네. 나오길 믿어주시지 않고요. 제 검색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21일까지 말씀드렸어요. 대두산업 10%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이뿐 아니라 또 18일에는 핑거스토리 16%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17일 아스크림에듀 14%, 16일 유보텍 14%. 유보텍은 히든 종목 공개드리고 나서 80%가량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TS 인베스트먼트 14%. 제가 단타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최고가를 말씀드리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10%까지만 매도한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일에는 솔트루스 딱 10% 수익률 찍고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네. 그리고 11일에는 온코크로스 10%, 그리고 동양철관 10% 10일 날에 이렇게 상승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서 포착되는 단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딱 좋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왔긴 하지만 아까 초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는 반등장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꺾일 수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오히려 상한가가 잘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 검색기 있으시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잠깐 나오는 조정장 겁먹지 않고 우리는 수익으로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종목 공략하느냐. 개장 이후 15분 이내에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이 1차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일 고가 돌파하면서 최상 상승세에 나오는 종목,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는 종목, 네 번째 기대감 혹은 재료가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미 검색기 안에 조건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랑 마지막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개장한 이후에 15분 지나서 물론 검색기에 나와서 10%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무조건 10%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 주식 투자 못하신 분들은 목표가, 매도가 못 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딱 정확하게 10%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15분 지나서 나오는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15분 전에 가장 베스트는 9시 3분까지 시장 봤을 때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 초반에 15% 이상 오르는 종목군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15%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15%가 치고 올라갔다가 9시 3분까지 주가를 잘 봤는데 윗꼬리가 길지 않고 퍼센트가 10%에서 적어도 한 12, 3%까지 유지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9시 3분까지 15%의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군들은 가능하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 매수한다라고 한들 조금 올라도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찍고 조정 나오면서 눌림 나오면서 매수 기회 주는지 이걸 종목 이제 검색에 포착이 될 때 9시 3분까지 포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 10% 기대 수익률 편안하게 지킬 겁니다. 혹은 9시 3분까지 지키지 않더라도 15분 이내에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군 위주로 공략하신 걸 가장 먼저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 바닥주 위주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조건을 하나 더 걸어놨습니다. 조건 검색식이 8개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테마성 장세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검색기를 사용하실 때 나는 종목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8개 조건식 안에서 하나 DI 플러스라고 보이는 조건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 검색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검색기를 잘 설정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증권사를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 검색을 추가하는지 제가 다 PDF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놔야 뭐 시장에서 장이 열릴 때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정말 어렵고 나는 정말 주식 초보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종목투방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종목명, 비중, 투자 포인트 다 잡아드리니까 오셔서 직접 편안하게 한번 제시해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니까 오셔서 직접 단타 수익 매일매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렇게 선방하고 편하게 주식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께 이 3분봉 단타 검색기 너무나 유용하겠죠. 다만 장 초반에 15% 넘게 오른 종목은 접근 조심해주면서요. 이 검색기 활용하셔서 저희가 주식 꽃길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 단타 검색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한정판 투자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10분께 제공하는 한정판 투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1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한정판 이벤트 아직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국장에서 가져온 히든 종목을 알려드려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책줄을 이제부터 내세울 텐데 네네. 국장에서도 좀 가져갈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뒷부분에 미장 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늦춰보자는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물가 여전히 못 잡았죠.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입니다. 근데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죠. 이 두 가지가 지표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요. 경기 침체 아직 왔다라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상 관세가 적용될 것이고 전 세계 공급망인 중국을 기점으로 기업들은 어려질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 속에서 올라갈 종목 반드시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이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과거에 4월 7일부터 히든 정보 소개해 드렸던 유보텍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주면서 80% 이상 올라주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1,900원대에서 매도를 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깨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텍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모두 알려드렸죠. 왜 사야 되는지 차트 설명드렸고 실적, 대규모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싱크홀 예방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섹터로도 묶였기 때문에 올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한가 친 이후에 바로 다음날 급등세 나와주었죠. 이런 종목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셔야 이렇게 한 종목 매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매수하셔야 비중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원금 회복 그리고 원하는 자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3S도 히든 종목 말씀드린 이후에 하루 만에 23% 급등이 나와주었고 아방컴퍼니도 다음 날에 30% 이상 급등 나와주었고 유니온도 17% 이상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해당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 따른 관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래 너네 관세 내지 마 혹은 인하해 줄게 내용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가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도 트럼프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바로 잘못된 뉴스다 라고 정정을 했죠. 네. 이런 어디까지나 이번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요. 1차적으로 관세를 조율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어 나가는 1차적인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관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최종 안은 알래스카에 우리나라, 일본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합작 법인을 세우든 말든 가장 중요한 건 알래스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에너지 다방면 개발을 위한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책을 끌고 가기 위한 방향의 그 끝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트럼프 정책에 딱 맞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 정말 20년 동안 특정 가격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가격대를 최근 이틀 사이에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방미 협상단 출발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1차적인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주에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최근 20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주가 바닥이고 이슈 있고요. 모멘텀 또한 충분합니다.
이제 상반기에 미국 공장 설립이 끝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잡아야겠죠. 네. 상반기 6월 달 끝나고 나면 늦습니다. 이슈 터지기 전에 기대감 가지고 있을 때 주가 저점에서 공략해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주가 올라갔을 때 매매하면 늦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PSR 오늘 이제 30% 가까이 상승세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올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올랐을 때 선뜻 과감하게 사신 분들 얼마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시장은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됩니다. 네. 올라가고 나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라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인사이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문가겠죠. 올라가기 전에 저랑 같이 매수하기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히든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이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으로 우리는 격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뉴보텍 70% 상승률이 꿈이 아닌데요. 오늘 짚어주신 히든 종목명 함께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시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톡방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히든 종목명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더워지는 날씨지만 미국장에서도 또 수익 가득 챙겨 가셔야겠죠?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갈등 점점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도 또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호한 실적 발표에 많은 업종들이 상승불을 켜줬고요. 또 올해 들어 주가 44% 폭락한 테슬라, 결국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쇼크로 이어지면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한번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사실 미국 시장 이제 실적 발표가 막 이어지는 상황인데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한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네. 어차피 경기 침체는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까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크게 퍼지게 되면서 고점 대비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고점 찍은 이후로 옆으로 기어가다가 그죠? 이렇게 급락까지 나온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 끝났다, 미장 끝났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이미 지수는 관세에 대한 우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미 과거 작년 8월에도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작년 8월에 이때 이미도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했지만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쭉 원회로 올라 주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작년 8월 달 이때 개파했던 양봉의 시가 15,700포인트를 제가 어제 빨간색깔 선을 그어드렸고 그저께죠. 미장이 딱 저점 15,670, 80 찍고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빨간 색깔 라인대 선은
과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을 때도 이때에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서 경기 침체 모두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표 아직까지 경기 침체 오진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세 쇼크로 지수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때 과거에 경기 침체 나왔던 나스닥 지수 기준 15,700포인트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트 15,700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네. 바로 어제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2.7% 이상 반등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장 같은 경우는 전 충분히 지금 받아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주, 1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 안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좀 더 인하되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워딩은 4월 안에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혹은 또 앞으로 어떤 종목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입장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모두 받아가시 바라겠고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였죠. 네. 테슬라의 모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당연히 실적 좋지 않았죠. 유럽 내의 대부분 테슬라 차량에 테러를 하는 많은 차량주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차량 수주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던 수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를 했고요. 네. 순이익은 70%나 급감을 했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13% 감소를 했고요. 올라간 지표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 주가가 올랐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현재 테슬라 주가는 제가 아까 시간 기준 보더라도 시간에서도 플러스 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향후 전략을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가형 모델로 앞으로 전기차 캐즘 시장을 극복하겠다라는 의미겠고요. 2025년 초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좀 더 저렴한 차량을 이제 곧 새로운 모델을 저가형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좀 더 수요를 자극하면서 판매량을 늘려나가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략이 네. 되겠죠. 자, 그리고 로보택시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8월 8일에 바로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기반인 사이버 캡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제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벌어들일 잠정 영업이익을 브리핑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브리핑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추후에 시간 될 때 한 번 더 방송이 됐든 제가 있는 정보톡방이 됐든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는 대한 부분 AI 쪽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중국 AI 인공지능 이쪽은 컨퍼런스 콜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AI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외부 판매도 계획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 테슬라 내에 있는 고정비,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도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고 공장 내에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산업재로 활용하다가 추후에 외부 판매 또한 가능해진다면 추후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비중도 낮아지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해진 거겠죠.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 현재 전통 자동차 업체와 현재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를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테슬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정치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경영 소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뭐라 올렸냐면은 이젠 테슬라의 좀 더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5월 달부터 미국 정부에서 맡고 있던 역할이 차츰 축소되면서 경영에 집중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대선 때 모든 자금을 트럼프에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도지라고 해서 부서 정부 효율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장이 일론 머스크죠. 그런데 이 수장의 일론 머스크가
이 직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관련법상 정해져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특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 대한 관련 업무를 130일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일론 머스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정치 활동을 접고 슬슬 테슬라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지 부서의 설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슬슬 정치의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여기 더해서 특별 공무원의 관련법상 130일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지 수장을 내려놓을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여나 정치 활동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5월달 한 번 더 테슬라 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라간 게 전혀 없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 부진했지만 향후 전략과 머스크의 발표, 그리고 이제 정치 활동 그만두고 이제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어제 테슬라 올랐고 또 현재 시간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주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이해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가도 좋아질 것이고 5월 달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 또한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M7 종목군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 지수가 15,700포인트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실제로 매매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쇼커버링 임박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MCI, 이건 티커고요. 그리고 종목명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공매도 비율은 유통 주식수 대비 20% 가량 되고요. 커버 일수는 1.31입니다. 통상 공매도 발생하는 이 공매도 수량을 이제 쇼커버를 통해서 당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공매도를 소화할 수 있는 일수를 커버일수라고 합니다. 당일 발생하는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을 산출하게 되고요. 쇼커버링이 크게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공매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커버 일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SMC 같은 경우는 과거 AI 거품이 나왔을 때도 한번 주가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AI 쪽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올랐던 섹터 종목군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SMCI 이 종목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목 MPH 에너지라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 공매도 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15%. 네. 커버 일수 조금 높네요. 5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SMCI보단 좀 더 쇼커버링 가능성 선호도가 조금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해당 종목은 태양광 관련된 섹터고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 3,500%를 때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이제 중국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이 70%가량 되는데요. 워낙에 태양광 산업을 망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렸고 이런 관세를 때림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와 더불어서 이 기업 EMPH라는 기업 또한 태양광 산업이 살아남에 따라서 주가 또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엘버말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모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그중에 리튬을 세계 최대에서 가장 많이 세계에서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엘버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졌던 이유가 첫 번째 가장 컸던 이유가 뭐냐면은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생산, 납품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 가격, 재고, 자산이 가치 평가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동안 2차전지 종목군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적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2차전지가 슬슬 캐즘이 극복되고 ESS도 대규모 수주 잭팟이 나오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덩달아 떨어졌던
원자재, 리튬 가격도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면서 슬슬 하락을 멈추고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가격 훼손 이슈로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와 주었던 거고요.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커버 일수가 3에서 4일 정도가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리튬 가격 하락이 그동안 노출되었던 리스크 요인이 되겠고요.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주가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와 더불어서 리튬의 하방 경직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일봉상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공매도 청산하는 쇼커버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공매도 쇼커버링이 곧 임박한 종목 세 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군 저런 같이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추후에 타점 나올 때 매수가, 매도가, 투자 포인트 비중 모두 드리니까 직접 오셔서 미장에서 한번 쇼커버링 나올 때 얼마큼 크게 급등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은 야 국장 못지않게 미장도 정말 재밌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준비해온 히든 종목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있는 종목 특판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브리핑 드리고 있는지 차차 보시면 테슬라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인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M7 종목군 갖고 있다 하신다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전망 이슈 궁금하신 분들 미리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제 인사이트 한 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테슬라 어닝 쇼크긴 했지만 곧바로 전략 발표를 통해서 다행히 간밤 주가 상승 마감 그리고 상위 종목으로 다시 합류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쇼커버링 크게 터지는 종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사실 바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쇼커버링 터질 매수 타이밍 잡으실 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 중인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1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 매해는 바로 미국장에서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히든 종목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선글라스에서 이 매의 눈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또 그런 히든 종목 오늘도 잘 잡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사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미장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죠. 그런 종목군들 제가 거듭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종목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할 때 네. 공부를 하기 전에 책상 지조럼 치우고 공부 시작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본 사업은 투자를 줄이고 주변 인프라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본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이쪽이 관건입니다.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고요. 해당 종목은 과거 이렇게 빨간색 선을 넘었다가 다시 한번 넘지 못하고 눌림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때 그 돌파하자마자 바로 원웨이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점 대비 2배 이상 급등을 보인 이후에 최근 다시 한번 빨간색 선을 지지 흐름 보이다가 네. 이탈하면서 바로 어제 다른 종목군들은 5, 6% 오르는데 해당 종목은 14% 오르면서 강력한 저항대 빨간 선 돌파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 저와 함께 저점을 잡아가실 분들 제가 있는 공간에 오시게 되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 오늘 미장 열 때 바로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어주 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알찬 내용 담아서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